일론 머스크가 태양광을 포기했습니다. 얼마 전 테크크런치에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일론 머스크가 태양광을 포기하다. 그런데 이런 조건이 또 붙어 있습니다. 단, 지구에서. 머스크는 에너지에 미쳐 있습니다. 태양광 사업도 하고 있고 전기차야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진짜 이상한 건 이번에 스페이스X 상장 신고서를 싹 살펴보면요, 태양광이라는 단어가 딱 한 군데에만 박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주입니다. 지구에서의 태양광은 포기를 한 거예요. 장담하는데 지금 머스크가 무슨 계산을 하고 스페이스X를 상장하는지 알게 된다면 정말로 소름 돋으실 거예요. 오늘은 머스크가 그리고 있는 엄청난 큰 그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페이스X 상장 기념 최고의 영상이 될 겁니다. 머스크가 천연가스 터빈을 28억 달러어치 사가지고 돌리고 있습니다. 화석연료 경제를 끝내고 태양광 전기의 시대로 가자고 20년 동안 같은 말을 반복하던 그 머스크가요, 그의 AI 회사 xAI는 지금 규제도 받지 않는 가스 터빈으로 데이터 센터를 돌리고 있습니다. 청정에너지의 대표 주자인 머스크가 자기 손으로 화석연료를 켠 거예요. 의아하지 않나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머스크는 지구에서의 태양광을 버렸습니다. 먼저 기초지식과 한국의 상황부터 알고 넘어가자고요. 태양광은 분명히 좋은 기술이에요. 한국의 페로브스카이트 부문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고, 이에 대한 내용은 유튜브에 SOD 페로브스카이트만 검색하셔도 관련 연구자들과의 인터뷰들이 수두룩하게 나오니까 그걸 봐주시고요. 문제는 태양광이 너무나 잘 알려져 있듯이 넓고 햇살이 강한 그런 땅에서만 수지타산이 맞는 기술이라는 점이에요. 같은 전기를 뽑는데 미국의 거대한 사막과도 중국의 어마어마한 면적, 여기랑 국토의 70%가 산인 우리나라랑 게임이 될 리가 없잖아요. 한국은 애초에 물리적으로 불리한 땅이에요. 산림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평지가 없어서 산에다가 나무 265만 그루 정도를 베어버리고 태양광 패널을 쫙 깔아버렸어요. 거의 산을 통째로 밀어버린 거죠. 이렇게까지 산을 내줬으면 뭐라도 건재하죠? 근데 안타깝게도 태양광 패널의 대부분은 중국이 만듭니다. 국내 태양광 셀 시장에서 중국산 점유율이 2019년엔 38%였는데 2023년엔 74%를 찍더니 작년에는 95%까지 올라갔어요. 아니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절반이 국산이었는데 지금 국산이 5% 아래로 한 자릿수로 추락을 해버린 거예요. 사실상 한국산 태양광 셀은 전멸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셀을 95% 중국에 내줬다는 것은 기술, 규모, 공급망, 자본력, 정부 지원이 모두 중국한테 졌다는 의미예요. 그래 뭐 얏소리야. 한국이 뭐 그렇다고 쳐. 그러면 미국은 여긴 땅덩어리 또 넓잖아. 근데 머스크가 태양광을 포기할 이유가 있어? 라고 반문할 수도 있고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저희 하이젠버그에서 발표한 미국 전력 인프라 1위 퀀타 서비스. AI 전력난의 진짜 소유주라는 리포트에도 나오듯이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AI 데이터 센터가 많이 지어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전력망 노후가 진짜로 심각한 수준이에요. 70% 이상의 전력망이 이미 30년 이상 됐어요. 그리고 AI 컴퓨팅에 필요한 전력은 매년 테라와트급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1테라와트는 원전 1000기급 전력입니다. 원전 1기가 뽑아내는 전력이 1기가와트입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전력을 지구에서 뽑아내겠다고 하면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사회적인 문제가 있죠. 또 머스크는 올해 이런 말을 했어요. AI를 배치하기에 가장 비용이 낮은 장소가 2년, 아니 늦어도 3년 안에 우주에 있을 것이라고요. 머스크의 계산에 따르면 우주 기반의 태양광이 지구보다 10배는 저렴을 끌어갑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최근에 스페이스X의 스타쉽이 성공했잖아요. 하이젠버그의 10년 뒤를 바라본다면 스페이스X에 투자하라는 리포트에서도 우주와 지상 단위의 전력당 비용을 분석을 해봤는데요. 1kg을 쏘는데 $200 정도가 나오면 우주 데이터 센터가 더 효율적이에요. 그런데 $200 per 킬로그램을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이 스페이스X의 스타쉽이에요. 퍼즐이 좀 맞춰지지 않나요? 하늘로 태양광 쏘아 올릴 가성비 있는 기술력만 있으면 지구보다 10배는 더 저렴하고 많은 에너지를 24시간 동안 뽑아낼 수 있습니다. 이 전기로 만약에 AI 데이터 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면 엄청나겠죠. 실제로 스페이스X가 제출한 IPO 서류에 따르면 태양광은 전적으로 우주에만 집중되어 있어요. 스페이스X는 이게 데이터 센터 전력의 미래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가스터빈으로 지상에 있는 데이터 센터를 돌리고 스페이스X가 수기가와트 규모의 서버를 저 지구 궤도에다가 올릴 수 있게 된다면 더 이상 시위 같은 것들, 그러니까 님비라던가 지구온난화 이런 걸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스페이스X의 IPO 서류에서도 테라와트 규모의 AI 컴퓨팅 성장을 위해서 전력이 필요하고 머스크는 지구에서는 정치 사회적인 이유 그리고 기술적인 관점에서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주에
에너지 공급원을 세워야 된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올해 주요 컨퍼런스들을 다니면서 젠슨왕과 최태원 회장의 기자회견을 보다 보니까 늘 에너지를 빼놓지 않더라고요. 최태원 회장은 실제로 최근에 있었던 컨퍼런스 2번의 기자회견 모두에 에너지가 진짜로 필요하다고 언급을 하실 정도로 전력망의 중요성을 몸으로 느끼고 계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채널에서도 많이 나온 얘기가 그건 그냥 핵융합 쓰면 끝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핵융합은 솔직히 아무리 보더라도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잖아요. 당장 내년에 전기를 돌려야 되는데 언제 완성될지 모르는 핵융합을 기다리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핵융합이 성공하더라도 초기에는 그렇게까지 경제적인 수단이 아니에요. 이 내용은 하이젠버그에 핵융합을 검색을 하시면 저희가 분석해뒀으니 그걸 봐주시고요. 생각보다 핵융합은 초기 건설 비용 때문에 비싼 에너지원이에요. 그렇다고 지구 위에다가 원전을 쏘아 올린다? 여러분이 미국인이라면 원전을 스타쉽에 달아가지고 로켓 달고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오케이 하겠습니까? 머리 위에서 터지면 대재앙인데 말입니다. 즉 현재로서 가장 현실적인 수단 중에 하나로 머스크가 택한 것이 우주 태양광이에요. 지구의 대기권 꼭대기에 도달하는 태양광 에너지와 현재 기술력을 고려해서 계산을 해보면요, 서버 한 대를 구동시키기 위한 위성의 무게는 최소 한 400kg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지구상에서 이 정도 되는 무게를 경제적으로 우주로 보낼 수 있는 기업은 스페이스X 뿐이에요. 이게 성공한다면 머스크 제국은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데이터 센터 발열과 님비로 인한 시위를 감당할 필요도 없고 24시간 쏟아지는 공짜 에너지를 계속해서 쓸 수 있는 데이터 센터 제국을 만들 수 있게 될 겁니다. 스페이스X의 진짜 무서움은 그들이 대체제가 전무한 데이터 센터 전력 및 통신 인프라 회사라는 점이에요. 인프라가 진짜로 무섭습니다. 제품 하나보다 인프라를 깐다는 게 정말로 무서운 거예요. 지금 엔비디아를 이기지 못한 이유가 엔비디아가 인프라를 깔아버렸기 때문에 제품 하나, 칩 하나는 다른 칩을 쓸 수 있어도 이 인프라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거든요. 머스크가 현재 대형 로켓에 미치도록 집착하는 이유 역시 지구 저궤도에 압도적인 물량의 인프라를 깔기 위함입니다. 특히 스타링크님이 궤도에 쫙 깔려 있잖아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우주에서의 통신 품질이 가장 압도적이고 지금 경쟁자조차 없다는 뜻입니다. 스페이스X는 현재 압도적으로 싼 운송수단과 지구 전역을 커버하는 통신망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놓치는 게 우주 데이터 센터는 단순히 거대한 건물에다가 서버를 몰아넣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 대의 서버에 GPU랑 GPU가 서로 막 흩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서로 통신하죠? 우주에 떠다니는 서버들을 케이블로 연결할 수는 없잖아요. 이거 안 되죠. 연결이 진짜 중요한데 GPU는 본디 하나처럼 크게 작동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에요. 근데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수천, 수만, 수십만 개의 GPU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이 나눠져 있는 애들이 각자 계산한 결과물들을 연결해서 보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우주에서 해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스페이스X의 ISL 모듈이라는 건데, 통신 기술과 관련된 기업들을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 영상이 너무 길어지고 어려워지기 때문에 고정 댓글로 참고를 해주시고요. 중요한 점은 화성은 거들 뿐이고 스페이스X의 진짜 무대는 지구 대기권이라는 거예요. 지구의 인프라를 독점한 기업. 아마 상장된 초기에는 다소 좀 과열될 수도 있겠지만 지구라는 행성에 운영체제를 만들어버리는 기업의 미래는 이거 어떤 관점에서 본다면 엔비디아와 버금갈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혹자는 이거 너무 어려운 일이다, 엔비디아는 땅에서 하기 때문에 영업이 그렇게 나오지만 우주에 쏘아올리는 건 너무 어렵고 엔비디아만큼 하기 불가능하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일론 머스크는 최근 X에 올린 영상에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우주에 AI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데 마법이 필요하지는 않다. 이미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비하면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이제 대한항공에서 이코노미 속도 스타링크 써가지고 와이파이를 공짜로 이용할 수 있게 만들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저는 비행기에서 와이파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비행기에서는 다 꺼버리고 디지털 디톡스를 하고 한 10시간, 12시간 비행기 타다 딱 내렸을 때 쏟아지는 알람들이랑 보면 속이 답답해지지만 그래도 그 10시간, 12시간 동안 세상과 단절돼가지고 위에서 나 혼자만의 세상을 가지는 게 전 좋았다 생각하는데, 이런 세상이 점점 더 없어진다는 게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그런 것도 있습니다. 나만 그런가?